우리 민족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의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으로 아무랬던 일제강점기를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고 우리는 식민지로 전락해 고통과 치욕에 몸부림치던 그 시절의 역사를 듣고 읽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죠. 덕분에 크고 굵은 사건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시점을 달리해서 접근을 하면 매일매일 폭탄이 터지거나 커다란 이슈가 생기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나긴 세월은 평범한 하루하루를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죠. 지금껏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주목받은 사람과 주목받지 못한 사람, 광복을 염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일제에 아첨하며 살아간 이도 있었고요. 일본인 앞에서도 정의로움과 당당함을 지켜내는 이가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인 사람도 있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는 이름 없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과 민초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름 없이 사라진 영웅들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혼을 각성시키기 위해 자신의 배움을 나누고 국가를 염려하며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다가 요절한 열혈 청년 현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은 소설 1915입니다. 2019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출판사는 도토리, 작가는 이준태, 페이지 수는 591페이지입니다.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의 삶을 소설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작가 이준태 씨는 작품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의 자녀라고 하는데요. 읽다가 보면은 누구의 자녀인지 감이 옵니다. 이렇듯이 이 작품은 작가와 실제로 연결점이 있는 인물인 현성을 주인공으로 그의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완성되는 데는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차하면 딱딱한 전기문의 형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적당한 픽션을 가미한 소설로 자세를 잡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를 함께 선사합니다.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남원이 고향인 현성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잘 사는 집이었고 뒷배경도 든든했습니다. 이 현성이 무난하게 잘 지내기만 하면 금수저의 삶이 보장된 조건이었죠. 작품은 기차 안에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 현성은 고향인 남원을 떠나서 서울로 유학을 떠나는 길인데요. 주인공은 기차 안에서 경석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경석은 작품의 마지막까지 계속 현성의 곁을 지키는 친구가 될 건데요. 일단 이번엔 스쳐 지나가고 서울에서의 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일본인 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던 주인공. 갑작스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인수라는 아이의 손목시계를 누가 훔쳐간 건데요. 평소에 인수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현성이 도둑으로 몰리게 된 거죠. 현성은 선생님에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선생님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요. 결국 경찰서에 잡혀가서 고문까지 당합니다. 다행히도 진범이 잡히면서 사건은 끝났습니다. 진범은 바로 고주석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대표적인 악역으로 활약을 할 건데요. 등장부터 남다르죠. 이 사건으로 시계를 잃어버렸던 인수는 학교를 그만뒀고요. 일본인 교사도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진범인 고주석은 정학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이 징계 기간이 끝나자 바로 학교에 뻔뻔하게 계속 다닙니다. 그때부터 쥐새끼라는 별명이 생겨났죠. 누명을 쓰고 고문까지 당하는 억울한 경험을 한 현성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인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죠. 현성은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이들을 변호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가난 때문에 배움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학년으로 진급을 한 현성. 작품 초반에 기차에서 만났던 경석과 같은 반이 됐고요. 두 사람의 평생 우정이 시작됩니다. 경석은 이후에 의사가 됩니다. 둘은 학창시절에는 절친이었지만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씩 거리를 두는 사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경석은 마지막까지 등장을 해서 우정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작품 후반에 보면 경석이 현성에게 몰핀을 주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주인공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현성은 이제 선배의 권유로 독서회라는 모임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3.1운동이나 광주 학생운동 등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의 고초를 겪고 목숨을 잃던 시기였기에 젊은이들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던 시기였죠. 독서회 모임 또한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이런 순수한 목적보다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에 관한 토론을 벌이는 자리로 운영됩니다. 변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문학교에 진학했던 현성은 독서회 모임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결국 이를 빌미로 사상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현성이 투옥이 되자 아버지는 재산을 팔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감옥에서 나온 현성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변호사의 꿈이 좌절되고 말았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군청에서 일을 하게 된 현성. 지난날 처음으로 자신에게 사회주의를 소개했던 선배의 권유로 비밀결사단체인 고려광복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단체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단체였습니다. 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는요, 구성원들끼리도 서로의 정체를 모를 정도로 아주 은밀한 조직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성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살포를 하던 중에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학창시절 시계도난 사건의 진범, 쥐새끼 고주석이었습니다. 경찰이 된 고주석, 이제는 가네야마 순사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네야마의 지독한 고문이 시작됩니다. 과연 현성은 이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현성은 대한민국 광복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보장되었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힘든 고난의 길을 택한 현성이 추구하는 바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결말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 작품은 무려 6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제가 소개드린 줄거리 외에도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 또 시대적 상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을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글로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시종일관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었고요. 중간중간에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나 책 이야기, 또 음악 이야기, 종교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독자의 집중력을 환기시켜주기도 합니다. 대하소설을 즐기는 분이라면 부담 없이 읽어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서 줄거리 소개에서 주인공과 또 비밀결사단체 고려광복단이 추구하는 사상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작품 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서술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상과는 좀 거리가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 채널 자체가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리뷰 영상을 만들기 전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품의 작가인 이준태 씨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고요. 소개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로 시작을 한 작가 인터뷰에서는요, 자신의 가족사에 얽혀있는 사회주의와 우익인사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주의가 아닌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자들의 삶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라는 집필 의도를 밝혔습니다. 일단 재미있게 읽은 작품임에도 리뷰를 망설이게 하던 걸림돌을 적절히 치워주는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소설 1915의 리뷰였습니다. 민족과 이웃을 사랑한 젊은 지식인인 주인공,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